입안은 숙제 안 냈어요. 남녀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녀가 만나면 아이 관심 없으면 그냥 등 돌리고 가는 거죠. 네, 마음이 좀 통하면은 좀 만나볼까 하고 더 통하면 어떻게 돼요? 더 통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죠. 하늘과 땅은 아주 짝꿍이 잘 맞죠. 둘이 만났어요. 근데 저는 저님은 너무 높이 있고 나는 너무 아래에 있어요. 그래도 둘이 만나죠.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만나죠. 어떻게 만나느냐? 누가 먼저 베풀어 줘야 되죠. 어떤 놈이 베풀어 줘야 돼요? 우위를 있는 놈이, 그죠? 높은 데 있는 놈이 베풀어 줘. 위에서 어떻게 베풀어 줘요? 밝은 기운 베풀어 주면 돼요. 박다라는 건 따뜻한 기운이죠. 따뜻한 기운을 맞으면 땅에 있는 뭐가? 음습한 기운들, 물기죠. 이게 막 올라가요. 신나서 막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이게 뭐예요?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죠. 더 모이면 뭐가 돼요? 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쫙 올라가서 비가 돼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해서 쫙 내리는 운우지정이라 그랬죠. 이렇게 만납니다. 비를 이렇게 또 내려주니까 거기서 또 뭐가 돼요? 천지의 자식들. 만물이 막 나오죠. 그죠? 초목동식 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게 정을 통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의 그 이치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두루두루 기르는 거예요. 죽이는 사회 아니죠. 요새 며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어찌 뉴스를 정치권에 하여튼 저러면서 제가 정치권 뉴스도 안 보다가 어찌해서 뉴스 하나 딱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저희 아파트에 바로 앞에 동에서 누가 위에서 떨어졌는가 봅니다.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우울해요. 살려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요거를 참 이렇게 모색하는 사회가 돼서 안타깝다 하면 참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울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옛날 화가문명관의 저 성현들이 만들으셨던 이런 천지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듯 싶습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해서 어떤 자식을 낳는지 봐라 그래서 숙제를 내줬더니 앞에 천자문 시간에서 공부하시면 딱 하나만 숙제를 해오셨어요. 그때 거기다 고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전화도 했어요. 선생님 저 물감을 지금 사러 왔는데요. 우리 저 그림 하시는 분 우리 황 선생님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조선 색깔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천지연왕 하면서 요 색깔을 처음에 섞어가지고 와 환희를 느꼈던 거는 그야말로 옛날 우리가 하는 똥색, 황토색 있죠. 물감에 황토색이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검정색 눈곱만큼 그다음 황토색 조금 홍알만큼 섞으면은 물 조금 섞으면은 그야말로 억조창생하는 창색이 나오죠. 저 의자색 거보다 조금 더 옅은 색이 나오죠. 저 우리가 봄에 새싹이 딱 쏘는 창색이 나오는데 분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물감이 있죠. 우린 물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식에 없고, 선생님, 그 옐로우 브라운, 아니면 레드 브라운, 뭘로 써야 되나? 우리가 보는 저 땅에 그 고구마 잘 되는 땅은 레드 브라운입니다. 그죠? 적황색 이렇게 될 텐데, 옐로우 브라운. 하나 노란색을 썼더니 아까 가져가셨나요? 이게 색깔이 안 나오는, 저는 정말 간단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서양 방식의 전부 다 색감 체계가 변화돼 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색도 살려야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거를 잊어버렸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자, 이런 옐로우로 만들었을 때 이게 비슷하게 나왔죠. 옐로우에다가 노란 색깔. 그런데 옐로우 브라운 했더니 요렇게 해서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색깔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이른바 하늘색 쪽빛이라는 걸 서양의 물감으로 이게 나올까요? 불가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미 색깔은 어쨌든 다 넘어갔어요. 지금 내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철학을 잊어버렸죠. 한글은 철저하게 요즘에 뭘로 쓰여 있냐? 발음교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세요. 우리 뭐 알아듣지도 못할 그 말들을 옛날에 한문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말에 상당수가 또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언제 때부터 뭐 조금 있는 집들 보면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하죠.
발음이 안 된다고 밑에까지 잘라가면서 이게 공부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하고 있어요. 사회 기본적으로 가장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막 떠들기 시작하는 그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본래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확실하게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있으면 망할 테니까요. 망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거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야 우리말에 이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 할 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학벌들은 어마어마하게 삐까번쩍하게 좋아요. 나가 있는 사람들 그죠? 무슨 하버드, 예알 애들이 뭘 알아요 이쪽을? 몰라요. 걔는 하버드, 예를 나왔다 하더라도 미국 문화 아나요? 겉으로만 알아요. 말은 조금 하고 말은 그죠? 영어 잘하네. 그죠? 영어 잘하네. 근데 문화 아나요? 몰라요. 적응 못해요. 거기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 가봤자 자리 잡기 힘들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리 못 잡아요. 그게 결국은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영어 좀 잘하고 잘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엄청나게 잘하니까 대우받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철저하게 자기 문화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자 더더욱 모르잖아요. 한자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안 쓰고 그래서 참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갖고 있구나.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저 엉터리로 저렇게 나가다 보니까 참 한심한데 아무튼 그래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서문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했고 공부 처음 시작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쨌든 뭐 떠나게 되고 했는데 어쨌든 서문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7쪽 목차를 보세요. 7쪽의 목차는 처음에 주역의 이해를 위한 기본 원리. 그리고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개사 상하전, 그 다음에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이라 했는데 그거 말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차에 보면은 그 주역을 이해하기 위한 하도와 사상의수, 음양오행이죠. 그 다음에 낙서, 후천팔계, 방위도, 그 다음에 오행의 생이극과 극이생, 요 내용들은 전부 다가 주역에 공자가 쓰신 개사 상하전에 그 다음에 설계전에 근거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공자가 그 쓰셨던 당시의 글들은 글만 남아있지 그림은 없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송나라 때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소강절이 처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글이다 그러면 한글학회 그 세종임금 얼마나 나와요? 세종임금 내가 오늘 일부러 찾아봤죠. 딱 인사말에 세종이 뭘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최연배고 주시경이에요. 정작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글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글에 대한 철학적 원리가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자체를 모르면서 어쨌든 우리말의 아름다운 것만 열심히 따지는데 그거 별로 생명력 없습니다. 다만 한글은 소리 글자로서 더군다나 표음 문자로서 두루두루 쓰이고는 있어요. 옷의 디자인으로 쓰였다고 대단한 건가요? 디자인 조금 지겨워져가지고 버려집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학적 원리들이죠. 철학적 원리들이 얼마나 잘 알려져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넓혀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아무튼 개사상전의 근거에서 기본적으로 쭉 정리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표현하는 글들이기 때문에 1-2의 천간과 지지 요거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3에서는 주역에 대한 그 가장 기초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 발전돼 왔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내용 쭉 다루고 뒤편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기존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했고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려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통 뒤에다가 두는 것인데 앞서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음량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다루고 있는 홍범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앞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4-1번에 서경의 주서 홍범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역의 이치를 아주 뭐냐면은 그 무력으로 쓰는 데 썼던 바로 황제 음부경 앞쪽으로 빼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 주역의 이치를 가지고 가장 후대에 실증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작을 만들어낸 거 바로 우리 한글이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좀 볼 겁니다. 이 속에는 저게 음양과 오행, 주역이 빠지면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이 부분들이 있죠. 아마 우리나라의 국어학자들 주역 모르기 때문에 훈민정음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문, 중세, 원래 실은 뭐 중세, 서양 방식으로 하면 중세시대인데요. 중세시대에 이 문학에 우리 빠집니다. 왜? 한글을 모르니까. 훈민정음 자체를 모르니까 훈민정음 자체를 거의 강의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문학자들 요 문제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해례본 자해,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까지를 두루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의의 역이라라고 하는 바로 천부경,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역을 공부하는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글들입니다. 앞에 있는 하도 낙서를 공부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주역이다, 논어다, 맹자다, 사사삼기 여러 가지 제자 백가의 글들은요, 실은 누구의 덕분이냐면 청나라 덕분입니다. 청나라가 비록 그 한족이 중국의 가장 중심 민족이긴 한데요, 후대에 명나라 망하고 청족이 들어섰죠. 청족은 변방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중화민족의 한민족의 이른바 그 역사와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학경자뿐만 아니라 제자밖에 모든 글들을요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국가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 무영전이다 뭐 해가지고 몇 가지 그 인쇄소 궁궐 내에 인쇄소 그죠, 출판사를 두고 전부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13경 그 서를 두루 만들었던 걸륭제에 13경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쯤은 읽어봐 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송나라 때의 성리학자들의 글, 이게 바로 주역 전이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는 그 원서도 한번 읽었는데, 그래서 전이대전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대 우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전에 있는 한나라 때의 글들은 잘 안 읽혀요.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주석서가 달아진 주역 정의서라고 하는 것은, 주역 정의는 잘 안 읽혀지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해설을 할 때 본문에 64개 들어갈 때는 두루두루 다른 주석서까지를 다 아우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자가 이제 정자가 썼던 주역, 역전서라고 하는 것은 워낙 뭐 명문이라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성리학 위주로 해서 주역 전이대를 위주로 공부하니까 정자의 역전서는 어지간히 봐요. 남들 다 보는데 또 안 볼 수도 없고 별로 좀 마음에도 안 들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볼래. 왜냐하면은 역전서는요, 공자가 쓰셨던 계사전, 그 다음에 설계전,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정리했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몇 가지로만 정리한 것인데, 아무튼 한번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자의 주역 전체를 통괄하는 글, 그것이 바로 이제 보통 10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익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익전 가운데 별도로 분류된 것, 그러니까 한나라 때 이후에 분류됐던 십익,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계사, 상하, 그 다음에 설괴, 서괴, 잡괴 5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권에 들어가서 상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들어가서 하경 이렇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대략 3년 걸릴 거예요. 주역은. 이거 전체를 1년으로는 죽었다께 하나도 못 끝내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상세하게 자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 잘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11쪽에 보면은요, 도표 목차들이 쭉 있을 겁니다. 도표 목차들 중요한 것들 많으니까 쭉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후대의 책이고,
저 뒤에 보면은 20쪽, 20쪽, 21쪽에 보면은 20쪽이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돼 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건 제가 천자문에도 써먹고 여기도 써먹고 하는 건데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조선조, 태조 임금 때 만드는 거죠. 그 전에 요 본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그 고려 말에 혼란기 때 대동강인가 이건 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못 찾고 어쨌든 이건 참 숙종본입니다. 숙종본이 지금은 숙종본이죠. 숙종본이고 그 내용을 두루두루 확대한 그림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써먹는 글들인데요. 주역이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공부한 주역의 괴입니다. 괴. 괴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 주역, 우리가 주역. 글자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다소 이제 순서는 조금 바뀌는데요. 주역이라고 하는 그 글자,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 음양오행 하기 전에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그 목차에 아마 71